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는 사람도 힘들지만 소들에게는 더욱 힘든 존재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로 겨울에 집중되었던 한우 질병이 여름에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대구 축산 박람회에 슬기로운 한우생활 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평소 유튜브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구독자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9월 30일 전주 국립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슬기로운 한우생활 첫 공식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는 한우 질병이나 사양 관리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아니라 한우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분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우를 키우는 분들, 귀농하여 한우 사육을 계획하시는 분들, 축산 관계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기는 문제는 크게 번식 후의 조산, 송아지의 고열 증세와 기타 이어지는 질병들, 그리고 비육 후의 입다듬이나 설사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번식 후의 조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임신 중 분만이 시작되는 과정은 화분에서 자라는 식물을 분갈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물이 자라면서 화분의 공간이나 흙속 양분이 부족해지면 분갈이를 해야 하듯이 태아도 자라면서 어미소의 자궁 내 공간이 좁아지거나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태아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수치가 점차 높아지고 이 코티솔이 분만을 일으키는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고온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태아의 코티솔 분비가 추가로 증가합니다. 즉 자궁 내 공간과 영양 부족으로 인한 코티솔 상승과 고온 스트레스에 의한 코티솔 상승이 합쳐져 태아의 코티솔 수치가 예정일보다 더 빨리 높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어미소의 분만도 앞당겨져 조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최근 여름철에 송아지의 질병이 많아지고 특히 조산한 송아지에서 고열 현상이나 호흡기 질병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소를 비교해보면 사람은 몸에 털이 거의 없지만 소는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에 털이 나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으로 소가 열을 잘 방출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은 땀샘이 발달하여 이를 통해 체온을 조절하지만 소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주로 호흡을 통해 체온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폐의 기능에 따라 소의 체온 유지 능력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산한 송아지의 폐 기능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폐는 나뭇가지에서 장가지와 새순이 나듯이 단계적으로 발달합니다. 폐의 끝단에 있는 포도송이와 같은 폐포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폐포가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계면 활성 물질의 존재 덕분인데 계면 활성 물질은 주방 세제처럼 거품을 만들어내는 성분과 유사하여 폐포가 부풀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이 폐 발달 과정이 분만 직전까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산한 송아지는 폐의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 폐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난 송아지는 당연히 체온 조절이 어렵고 축주 눈에는 태어나자마자 고열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체내 축적된 열을 배출하려는 모습이 거친 호흡으로 나타나 호흡기 질병에 걸린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조산한 송아지의 경우이고 정상 분만한 송아지에서도 이런 현상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모든 동물은 피부 쪽 혈관을 최대한 확장하여 열을 식히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는 많은 혈액이 피부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더우면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피부로 혈액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화기나 임신한 자궁 쪽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소화기 혈류가 부족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자궁 쪽 혈류가 부족하면 송아지가 정상적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분만을 하더라도 송아지가 평소보다 성장이 부족해 폐에 미성숙한 상태가 여름철에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 송아지 설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송아지가 체온을 뺏기면서 에너지 부족을 경험하고 이것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더운 여름에도 송아지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경험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몸은 항상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체온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모두 일정 수준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에는 난방, 여름에는 냉방으로 건물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송아지도 극단적인 온도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이것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에서 어디가 내부이고 어디가 외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을 떼어놓고 보면 겉에 매끄러운 부분이 외부로 보이고 장을 뒤집었을 때 육모가 달린 부분을 내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소는 사료를 입으로 먹고 소화기관을 거쳐 배출합니다. 결국 사료가 통과하는 쪽이 소의 입장에서는 외부입니다. 그러므로 육모가 달린 장의 내측이 외부입니다. 소의 몸은 끊임없이 외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 하고 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장은 어깨동무를 한 사람처럼 치밀하게 모여 몸의 내부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치밀한 구조가 풀리면서 틈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장은 구멍이 송송 뚫린 것처럼 변하는데 송아지의 이런 장 상태에서는 초유를 정상적으로 먹어도 흡수가 잘 되지 않고 설사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런 틈을 통해 병원체가 몸에 쉽게 들어가 혈관을 침범하면 폐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겨울철 설사와 비교하면 겨울철에는 에너지 손실이 크고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와 같은 원인체가 활동하며 설사가 발생합니다. 반면 여름철 설사는 약해진 장 상태에서 초유 흡수가 줄고 병원체가 장벽을 쉽게 통과해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여름철은 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장이 쉽게 회복되지 않아 장기적인 설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비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우구가 여름철 갑자기 사료를 먹지 않거나 설사를 하면 어떤 원인을 의심하시나요? 가장 쉽게는 습한 날씨 때문에 곰팡이 독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독소일 수도 있고 그 이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우구가 고온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이유는 몸의 부피 대비 표면적이 적어 열을 방출할 단면적이 적고 비육 후기로 갈수록 체표지방이 많아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런 상태에서는 열을 방출하기 위한 혈액 이동으로 장이 약해집니다. 장이 약해지면 장융호가 위축되고 상피세포 손상이 일어나 소화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사료 소화와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나 전분이 많아져 장내 이상 발효와 염증을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됩니다. 또한 비우구가 먹는 사료의 양은 번식우나 육성우보다 많습니다. 많은 사료를 먹는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뜻이며 이는 더 많은 세포 단위의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장세포에 영향을 미치면 염증 형태가 되어 설사나 식욕감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우구의 장은 여러 이유로 매우 약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약해진 장에 곰팡이 독소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수 있지만 모든 여름철 비우구의 소화기 문제를 단순히 곰팡이 독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는 임신 후의 분만을 앞당기고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송아지의 폐 기능의 미완성으로 체온 조절이 어렵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장 투과성이 증가해 설사를 동반하는 일이 쉽게 발생합니다. 비후군은 여름철 여러 이유로 장 문제를 겪으며 입다듬 현상이나 설사 증세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온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절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지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소가 느끼는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는 체온 조절을 주로 호흡으로 하기 때문에 호흡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가 고온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고온 스트레스는 한우 어느 단계에서나 장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 후, 비육 후 송아지 모두에게 가장 상위 단계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장 면역을 올리고 장 염증을 억제하는 식물성 항산화제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오기 전에 미리 급여하면 어느 정도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강의 및 컨설팅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